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세대와는 틀리게 논술이라는 이제 과목들이 언제부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어 시간에 논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흥부, 놀부 이야기를 갖고서 동화의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비판해보는 그런 수업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놀부의 관점에서 논해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흥부가 사실은 착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놀부는 이제 작은 것도 아끼고 나름 이제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점은 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식들의 이제 시각들이죠. 나름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나름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또 그런 주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던 그런 이제 동화, 전래 동화 이런 것들의 이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좀 뒤져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주제로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의 일부 내용이 지금 시각으로 좀 비추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좀 조심해야 하는, 어찌 보면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아들의 주제로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했던 그런 이제 동화의 내용 중에서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름 교훈이라고 심어놓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 이야기가 조금은 좀 너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애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중학생 이상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봄직한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참,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괜한 저만의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원래 이번 주제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상당 부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좀 지나치더라도 그냥 가볍게, 요새 이런 얘기 자주 하게 되네요. 어찌됐든 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다룰 동화는 바로 이제 신데렐라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제 이미 사실 신데렐라 컴플렉스니 뭐니 하면서 그 많은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충분히 까였던 그런 동화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죠. 좋은 남자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난 그런 수동적인 여성상, 이런 논리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들 이미 있어 왔죠. 제가 이번에 이제 하려는 내용도 사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좀 뻥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죠. 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대충 이런 거죠. 이제 계모하고 의붓 언니들에게 구박을 맨날 받던 신데렐라가 어느 날 이제 요정의 도움으로 잠깐 동안 공주로 이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왕자랑 춤 한번 추고 그러다가 이제 12시가 돼서 마법이 풀리는데, 이때 도망치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그 유리구두를 주순 왕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요 정도인 내용이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데렐라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제투성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웃긴 게,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애 이름을 그따위로 지었겠습니까? 제투성이,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신데렐라 본명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원래 이제 유럽 근방에서 계속 이제 전해 내려져 왔던 이제 전래 동화인데 1697년에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전래 동화집을 엮으면서 거기에 이제 끼워 넣었던 것이 아마 가장 최초의 원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각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나름 인정받고 있는 버전은 그림 동화에 수록된 신데렐라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 동화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그림이 있는 동화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형제가 그 쓴 동화라는 이야기죠. 이제 어렸을 때 개봉사 뭐 소년 소녀 문학전집 50권짜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뭐 다들 읽었죠. 그 당시 베스트셀러인데 그 중에도 이제 그 그림 동화집 뭐 그때 이솝우화 뭐 이런 것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이라는 양반은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인데 근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죠. 그래서 이 그림 형제가 쓴 동화집은 이제 되게 유명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외국 동화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형제들이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니 뭐 잠자는 미녀, 뭐 헨젤과 그레텔, 뭐 라푼젤, 뭐 이따위 것들 등등등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 형제는 이 동화를 정리하면서 가급적 자신들의 상상력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록하려고 이제 애를 썼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객관성 때문에 이 신데렐라의 여러 버전들 중에서 굳이 이 그림 형제의 작품을 나름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이 아이들이 읽기에는 약간 조금은 좀 잔인하거나 악독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 거의 이제 막판에 왕자가 이제 유리구두에 맞는 아가씨를 찾아서 이제 신데렐라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신데렐라의 계모가 일단 이제 자기 딸한테 유리구두를 이제 신겨 보는데 이게 발이 너무 크니까 발가락을 그냥 그대로 다 잘라버립니다. 엄마가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섬뜩하죠. 이렇게 이제 하드코어한 내용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좀 부드러운 뭐 이런 샤를 페로의 작품을 기초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디즈니의 역할이 엄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디즈니는 이제 1950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한 샤를 페로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대부분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확립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도 신데렐라 하면 머릿속에 호박으로 만든 이제 마차 그리고 이제 통통하고 이제 귀엽게 생긴 요정 아줌마 뭐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야기할 내용 역시 상당수 이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는 과연 이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신데렐라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궁궐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될 정도라 그러면 뭐 나름 그 동네에서 돈 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귀족 가문이라거나 뭐 결국 이제 방구 좀 끼는 뭐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딸이 어떻게 이제 취급받고 있는지 계모한테 그걸 전혀 몰랐다. 사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모가 이제 워낙 뭐 못생겨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맨날 바람 피고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모를 이제 드리기 전에 신데렐라는 이제 그 집안의 이제 외동딸이었을 텐데 그럼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엄청난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하녀처럼 지냈다. 이런 사실이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일단 뭐 자전 집안 자체는 좀 그런 개판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분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세상에 뭐 사실 평생 가는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딸 둘이나 데리고서 재취로 들어올 정도의 그렇게 영악한 여자가 나중에라도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이런 리스크가 높은 이런 행동을 과연 그 계모가 했다. 이거 좀 또 이것도 애매하죠. 그리고 뭐 결국 뭐 신데렐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티 안 나게 살짝 구박하거나 뭐 이 정도였겠지. 아예 뭐 부엌대기처럼 그 부엌에 처박아 놓고 뭐 부렸다.
방도 뭐 이상한 데다 놓고 뭐 이렇게, 이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게다가 뭐 솔직히 이제 하루 종일 막 불 피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손, 얼굴 이런 데 거칠어지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오랜만에 이제 집으로 들어왔던 아빠손 치더라도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딸내미 꼬라지 보고 이거 당연히 금방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정도 눈치도 없으면서 뭐 이게 뭐 돈 많은 사업가라든가 뭐 귀족이었다 뭐 이런 설정,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빠가 자기 친딸이 그토록 학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 자체가 이 이야기가 출발부터 가정이 아주 어거지스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동화라도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유리구두 이야기입니다. 유리구두 하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소품이라고 볼 수 있죠. 신데렐라의 무도회 패션의 완성,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 전후 이야기는 이렇죠. 이제 신데렐라는 왕자가 여는 무도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계모하고 언니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아궁이 앞에서 이제 질질 짜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데렐라의 데모였던 요정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호박으로 이제 마차를 만들고 생쥐 4마리 잡아다가 말 만들고, 또 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개 잡아다가 하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도회를 보내주죠. 이때 신데렐라를 이제 콜셋 같은 거 착용하고 허리 완전히 졸라매고 뭐 거의 성형 수준의 화장발을 시켜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무도회장에서도 계모도 언니도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하니까 상당한 화장발이 뭐 화장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구두를 신겨주는 거죠.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주죠, 요정이. 지금 걸어준 마법은 자정이 되면 모조리 풀려버리니까 그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리시죠. 어찌됐든 이렇게 완벽한 변신에 성공한 신데렐라는 서둘러서 이제 왕자의 무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바로 그 자정이 되어서 모든 마법이 사라락 풀릴 때 유독 유리구두 하나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유리구두만 그냥 멀쩡하게 남아있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뭐 좋습니다. 이거 뭐 100번 양보해서 요정이 뭐 신데렐라와 왕자를 엮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라고 인정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유리로 만들었는데 이게 강화 유리라서 막진박질하고 그래도 뭐 깨지지 않았다, 뭐 아니면 뭐 마법의 버그가 있어서 유리구두만 마법이 안 풀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유리구두 자체에 있는데, 유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딱딱한 재질이죠. 뭐 가죽 이런 거하고 틀리죠. 사실 뭐 어떤 미친놈의 유리로 신발을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유리로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구두는 딱딱할 수밖에 없죠. 동화의 내용을 보면 신데렐라는 대충 이제 저녁 때 가서 뭐 12시까지 춤을 추고 왕자랑 이제 놀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시간 이상 이제 춤을 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길들이지 않은 등산화 같은 거 신어도 사실 뭐 한두 시간 걸으면 물집 잡히고 뭐 사실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 거의 뭐 남학신 수준 혹은 이런 딱딱한, 이것도 이제 신데렐라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는 뭐 신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하이힐을 또 신고 그걸 뭐 3시간 이상 춤을 췄다, 이게 뭐 사실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여자들이 패션을 위해서는 뭐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성들이니까 뭐 어찌가 됐거나 뭐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게다가 여기서 더 말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발을 갖고 12시 종이 울리자마자 왕자를 따돌리고 튀었다 이건데, 이게 뭐 왕자가 장애인도 아니고 유리 재질의 하이힐을 신고서 뛰는 여자를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언젠가 이제 제가 그 TV에서 생활의 달인인가 하는 뭐 거기서 보니까 동대문에서 이제 하이힐 장사하시는 분이 하이힐 신고 막 엄청나게 막 빠르게 막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뛰어다니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정말 생활의 달인의 나오를, 그건 달인의 수준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뭐 신데렐라를 못 잡았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혹시 뭐 영화에서 나 잡아봐라 그래서 괜히 뛰어댕기고 넘어지고 뭐 이런 뭐 영화 한 편 찍으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좌우지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명색이 왕국의 무도회장인데 이게 뭐 좀 넓었겠습니까? 그 넓은 무도회장을 12시 종이 울리기 시작해서 그 종이 다 끝나기 전까지 나왔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시계가 사실 뭐 12번, 12시 돼가지고 12번 울리는데 이게 뭐 사실 뭐 1분이 걸리겠습니까? 2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뭐 어디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시계는 한 11시 45분부터 한 15분 동안 이렇게 땡, 뭐 땡,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시계들이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가 뭐 사실 뭐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하이힐 신고 드레스 휘날리면서 무도회장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빠져나오면서 왕자한테 잡히지 않고 거길 빠져나왔다. 이거 뭐 사실 머릿속으로 이제 그 그림을 딱 그려보면 거의 뭐 엑스맨에 나오는 그 돌연변이 뮤턴트들이 움직이는 뭐 그런 그림하고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뭐 좌우지간 이제 혹시나 이제 신데렐라가 아주 뭐 달리기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판타지에 나오는 육체 강화 마법이라도 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가정한다고 해도 이상한 점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이게 사실 그 정도 무도회라 그러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이 서빙하는 애들도 있고 뭐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 왕자가 자기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야 쟤 잡어 한마디만 하면 이게 쉽게 잡았을 텐데 근데 뭐 그 시간 동안 왕자는 물론이고 이 서빙하는 애들 모두 이제 멍 때리고 이제 튀는 걸 봤다는 얘긴데 이것도 이제 이래저래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어찌됐든 도망가게끔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억지로 만들려는 뭐 이렇게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왕자 입장에서 그때는 좀 긴가민가한 게 아닌가. 아 요거 사실 뭐 나중에 사실 뭐 춤 한번 춘 건데 저걸 잡아마라.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뭐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한 추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아쉬워서 그런지 어쨌든지 이제 신데렐라를 잊지 못한 왕자가 신데렐라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이 유리구두 한 짝을 갖고 신데렐라를 이제 찾게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데렐라의 발 사이즈가 이제 무지무지 작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고대 중국처럼 뭐 전족이 유행했던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전 나라 전체에 같은 발 사이즈를 한 여성이 신데렐라밖에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 사실 정말 정말 뻥스러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정말 가능했다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말이 한 나라의 왕자지 아버지가 뭐 그냥 한 면이나 뭐 리 정도의 규모에서 뭐 면장이나 이장 정도 하고 그러니까 면장 아들, 이장 아들 뭐 이 정도 아주 조그만데 뭐 그리고 그렇겠다거나 아니면 뭐 신데렐라도 이제 뭐 아주 어렸다거나 발이 작으니까 아니면 거의 기형에 가까운 이상한 발 사이즈를 갖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지가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전족할 수준의 그 작은 발을 갖고 그리고 댄스를 3시간 추었다. 이거 말이 좀 많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익스트림하게 발이 작은 것이 미모의 기준이 되는 전족 풍습도 없었던 이 서양에서 신데렐라가 결혼 정령기에 아주 뛰어난 미모였다. 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야기 이제 클라이맥스. 즉 이제 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찝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신데렐라와 왕자는 이 무도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3시간 정도 춤을 추고 그리고 신데렐라한테 홀딱 반해서 그 결과 신데렐라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기까지 하면서 신데렐라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과연 이게 하룻밤 동안 왕자와 신데렐라와 맺은 관계가 이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첫눈에 반했다. 이게 말하면 뭐 홍대 클럽에 가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잠깐 부비부비 한 아가씨한테 반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춤 한번 췄다는 얘기는 뭐 나름 사운드 빵빵한데 그 당시 뭐 조용한 브루스만 춘 것도 아닌 것 같고 왈츠 뭐 이런 거 보면 밀고 땡기고 뭐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 대화를 하면서 그것도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00% 액면만 보고 뿅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나라의 왕자가 외모만을 보고 뿅간 아가씨를 찾아서 전국을 뒤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슬슬 뻥스러움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자쯤 되면 뭐 나름 뭐 한미모 한다는 애들 주변에 뭐 항상 파리떼처럼 꼬이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좋다 이거죠. 신데렐라의 미모가 거의 뭐 경국지색의 미모였다. 이렇게 치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런 미모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던 이 동네에서는 정말 몰랐을까? 신데렐라가 이렇게 이쁜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동네 청년들은 다 바본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개고생하던 신데렐라를 그냥 뒀을까? 하면 여전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제 뭐 사실 그 정도 미모라 그러면 동네 애들 다 모여서 야,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 덤비는 애들 엄청나게 있어야 말이 된다는 거죠. 뭐 이거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신데렐라의 화장술이 너무 뛰어나서 하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미모가 이제 두드러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하자 이거죠. 그럼 과연 이제 그런 미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과연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신데렐라는 이제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모가 이제 들어온 후로부터는 거의 뭐 이제 부엌대기 신세로 지냈는데 당연히 뭐 제대로 된 교육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왕자랑 이게 뭐 대화한다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처음 몇 달 동안이야 뭐 이쁘니까 그냥저냥 지낸다 해도 이거 뭐 말하면 무식 통통 튀고 뭐 그런 와이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행복하게 지낸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잘 봐줘서 그냥 뭐 인형 같은 애랑 잠자리 상대 이 이상은 좀 결코 되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결혼이라는 거 이거 뭐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행복하고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좀 이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외모든 뭐 지식이든 경제적이든 뭐 하나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균형 있는 결혼 생활은 좀 되게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을 허드렛님 평생이라고 그러면 좀 나이가 어리긴 한데 어찌됐든 허드렛일만 중장창하던 하녀가 외모 하나만으로 왕자랑 결혼을 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정실로 들어가기는 좀 없었을 것 같고 잘해야 아마 첩이나 뭐 후궁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추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만 아마 한두 달,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실증난 왕자한테 결국 이제 버림받는 뭐 이런 그림의 쪽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론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어찌 보면 뭐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이게 뭐 아무리 이뻐도 계속 보면 사실 뭐 지겨워지는 게 모든 남자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혼은 사실 뭐 행복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라도 이 동화의 내용 중에서 신데렐라가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도회에 참석해서 그 중에 이제 아주 가장 잘난 이 상남자를 엮어서 왕자랑 춤을 추다가 시간이 돼서 튀고 나중에 다시 찾아온 왕자랑 결혼했다. 이게 뭐 다죠. 어디에도 왕자를 뭐 사랑했다. 왕자에게 반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게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고 뭐고 단지 왕자이기 때문에 결혼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니 뭐니 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건덕지기도 하고요. 뭐 아무런 애정도 없이 그냥 왕자니까 돈 많고 신분 좋은 남자니까 뭐 결혼하면 된다, 뭐 결혼하면 좋다, 뭐 이런 건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프로에서 여자 게스트 셋이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한 게스트가 남자들은 말이야 이쁜 여자만 좋아해.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게스트가 아니야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제일 나이 먹은 그 게스트가 한 방에 날리더라고요. 야 니들은 참 남자들을 몰라.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해 라고 이제 한 방에 날리더라고요. 사실 뭐 이쁜 여자 어린 여자 좋아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왕자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도 왕자는 뭐 나름 이해가 가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전에 이제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줄리아 로버츠하고 그 리차드 기어 나왔던 스토리는 뭐 나름 신데렐라하고 비슷한 그런 플롯이죠. 그래도 이제 그건 중간중간에 이제 밀고 땡기고 결혼을 해니 많이 이제 뭐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에 꼴이 난다 이건데 이것도 사실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았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결혼이 최종 목표가 되고 결혼 이퀄 행복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뭐 지금 세상이 뭐 100세 시대니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결혼하기 전 세월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살아야 되는 이 세월을 생각하면 사실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결혼 후에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제 결혼 이꼬를 행복 이런 논리도 사실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름 이것도 별로 교육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여기서 뭐 제가 교육식이나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신데렐라가 이제 워낙 많은 애들한테 읽혀지는 그런 동화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 잘못된 이런 결혼관을 특히나 이 여자애들한테 이 남자 하나 잘 잡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따위의 그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하진 말자 이겁니다. 솔직히 이제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교훈을 보면 그래도 이제 나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동화들이 대부분 동화들이 이제 권성징악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모와 그 언니들처럼 남들 구박하고 피해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처럼 착하게 살면 결국은 이제 뭐 행복이 온다. 이게 뭐 그게 거의 뭐 로또 맞는 그 정도 확률일 수 있지만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여자아이들도 워낙 뭐 영특하지 않습니까? 당연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뭐 눈엔 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만약 이제 저라면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몸 확실한 개비하고 명품으로 쫙 깔고 포장 끝내주게 한 다음에 제대로 된 놈 하나 빡하게 만들어서 이거 잡으면 그래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야 예스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화의 내용을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신데렐라 이야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의 구성에다가 이게 되게 억지스러운 이야기 전개 거기다가 이제 외모에만 빠져서 결혼하고 결정적으로 애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돈과 신분만을 쫓는 여성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여성들에게 항상 1번으로 중구장창 깨지는 그런 이야기. 과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냐 이거죠. 이게 뭐 사실 제 표현이 좀 일부 좀 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자주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저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시각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해보는 이런 습관 이거 나름대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 객관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뭐 다양한 미디어가 많아진 이런 세상에서 어떤 그 between the lines, 즉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죠. 그리고 이제 뒷단의 어떤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자,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이들과 나름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거리 하나 정도로는 뭐 충분히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 된 거죠, 뭐 사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그림 형제의 또 다른 동화 백설공주를 가지고 한번 또 빡빡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